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탐사 K. 네, 뉴스 속 사건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진실탐사 K.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 사건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은 윤석열 장모 모해 위증 의혹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검이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모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사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성훈 변호사께서. 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이제 정모 씨가 스포츠센터 투자금 분배 관련해 가지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게 첫 번째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사건에서 이제 최 씨는 자기 신이 강요에 의해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다 해서 이제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를 했고요. 이 당시에 이들의 거래에 관여했던 법무사 A 씨가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이제 관련돼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 증언을 했는데 법정 증언은 허위 사실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우에 모해 위증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에 유리하게 하고 정 씨한테 불리하게 할 이유로 모해 위증을 교사해가지고 위증죄를 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고발이 된 거고요. 예. 이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항고계약 결정도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해 위증의 판단에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일단 위증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겠죠. 일부 사실에 대해서 위증인지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위증은 누가 한 건가요? 백 씨, 법무사 백 씨가 한 건가요? 워낙 복잡해가지고 백 씨 사건 때는 1심에서 그 정 씨가 예. 최은순 씨한테 강요해서 합의서를 썼다라고 예. 해서 정 씨는 오히려 그 다음에 처벌이 됩니다. 또 예. 그 다음에 백 씨는 근데 2심에서는 아니다. 내가 최 씨한테 돈 받고 위증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를 스스로 그래서 자기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고 거의 자수를 했는데 위증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위증죄로는 처벌 안 받아요. 기소를 안 해요. 아예 검찰이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사람이 받은 2억 원은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다라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모해 위증으로 최 씨 그 장모를 재수사하라고 한 대상은 뭐냐면 2011년에 추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정 씨랑 최은순 씨랑. 또 추가 분쟁이 또 있었어요? 추가 분쟁이 서로 뭐 무고다 뭐다 해갖고 추가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 최 씨가 정 씨 재판에 정 씨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고소 사실 당신이 다 고소한 사실이 고소 사실이 다 맞냐. 특히 외화 송금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당신이 정 씨가 무고하고 거짓말했고 했다라고 당신이 증언한 게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사실이 다 맞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정 씨가 보기에는 그 최 씨가 자기를 고소했던 고소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인 거를 와서 예라고 법정에서 선서한 이후에 얘기를 했으니까 모해 위증이다. 그러니까 그건 2011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해는 자기를 해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대택 씨를 해야 할 목적으로 최은순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예. 2011년.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검이 재수사를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에 그 작년에 이 건을 고소고발을 해요. 예. 정 씨가 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보니까 뇌물죄, 외화 송금과 관련된 뭐 뇌물죄, 그다음에 모해위증죄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살펴봤고 그 검찰과 고등검찰청에서 전부 다 그 고소고발을 기각을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2011년 11월 달에 있었던 모해위증 건은 판단이 누락됐다. 이거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건 좀 다시 살펴봐라. 복잡하죠? 사건이 하나 또 있었네. 네, 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 그러면 김건희 씨가 포함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뭐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법무사한테 1억 원을 1억 원을 전달했다니까 그 전 사건이네. 그 전 사건과 관련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사건 관련해서 이게 좀 재기수사 명령 나온 것처럼 나온 보도들도 제법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사들 보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재기 수사는 2011년 사건이. 2011년 11월 달에 법정에서 최 씨가 증언한 사건에 대해서. 아.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김건희 씨랑 어떻게 물려 들어가냐면 예. 모해 2011년 11월 달에 고소 사실 정 씨를 고소했던 최 씨가 예. 장모가 정 씨를 고소했던 게 무고했고 거짓말했고 명예훼손했다라는 예. 건데 말하자면 무고했고 명예훼손했다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최 씨가 법무사 백 씨한테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 옛날에 2005년에 예. 했다는 얘기를 막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너 무고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그걸 최 씨가 예. 정 씨를 고소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예라고 그 모해 위증을 2011년 11월 달에 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엊그제 이진동 기자가 방송사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예. 말하자면 백 씨한테 가서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위증 교사를 그때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이 최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먼저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했던 최 씨의 사실이 그렇습니다. 위증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고 네. 그다음에 모해할 목적이 있었느냐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이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가 같이 뭔가 이 위증 교사를 예전에 백 씨한테 돈 1억 원 갖고 가서 했는지 여부도 결국은 살펴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근데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씨는 돈 1억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 전달했다? 전달하려고 했다. 네. 여기까지는 본인이 시인을 한 거죠. 인정. 네, 예,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러나 네. 그 행위가 위증 교사는 아니다. 돈 들고 가서 화해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 돈 들고 가서 1억 원을 들고 가서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했다. 네네. 본인은. 예. 하필이면 증언을 뒤집은 이후에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1억을 들고 갔다라는 아주 묘한 시점이. 이거는 이 법원에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수사를 해서 예. 아직은 이제 판단이 누락됐다. 수사 자체가 안 됐다. 이 부분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중앙지검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야권에서는 대검이 재수사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매우 이례적이다.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판단을 누락한 수사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거꾸로. 예. 왜 판단을 안 해요? 예. 판단을 해서 무혐의면 무혐의라고 하고 해야지. 예. 대검에서 보니까 야 이건 판단 안 했어. 고소고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했을 뿐 위증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소도 안 하고 판단 안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 사건이 있고 요거는 이제 최 씨가 모해 위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예. 김소호 변호사님. 일단 그 앞에 사건의 모해 위증에 대해서는 위증 여부를 판단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검찰이 뒤에 2011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맞지요, 네라고 했으면 사실은 거기서 판단 근거가 되는 거는 그 고소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고 만약 그게 고소한 내용이 다 범죄가 성립이 되거나 혹은 안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인정이 되거든요. 가령 이제 소위 말해서 고소한 내용이 다 사실이다.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거를 무고로 다시 고소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위증죄 부분은 사실 별도 쟁점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두 번째 사건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고소장이나 고발장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따라가지고 다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고발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른 나머지 판단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빠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김건희 씨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서 뭐 연구일리 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 되죠. 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일단. 저작권법 위반. 예. 논문도 저작물인데 타인의 논문을 베껴서 표절을 했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요. 예. 그 예전에 표창장 관련해서 조국 조민
그 표창장 관련해서 이거를 미국에 있는 대학도 업무 방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니 많이 그랬었죠. 기억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 이 되게 재밌는데요. 예. 만약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지도 교수들이 예. 논문 표절에 공범이 되느냐 아니면 또는 지도 교수들이 지도 교수들을 속였느냐. 에 따라서 이제 업무방해 여부도 판단이 될 수는 있어요. 예전 논리대로 하면 사실은 이건 좀 많이 나간 건데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사실은 조금 기소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아주 뭐 상업적으로 막 한 게 아니면 막 써먹은 게 아니면 침고죄예요. 원작자가 고소고발을 해줘야 돼요. 그렇겠습니다. 예, 원작자의 등장 여부가 만약에 중요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의 무슨 보고서, 무슨 뭐 특허 출원 보고서를 그대로 거의 베꼈다. 이래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게 너무 표절이 심하거나 예.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고소고발 없어도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군요. 논문 인용 횟수가 거의 0이던데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별로 많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표절이랑 저작권법 위반이랑 그 인정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표절은 예.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은 그 중에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동의 없이 베꼈을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논문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누구 거를 베꼈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베낀 사람 거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제 공모나 동의가 있는지 혹은 그 없이 그렇게 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추행 관련해서 사망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중사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중간 수사 결과를 9일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여전히 뭐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윗선까지 제대로 뭐 드러난 것 같지도 않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이 문제 사실을 정말 FM대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수사를 말했던 것인데 예. 수사의 각 단계 그리고 수사를 지휘하는 각 단계 그리고 부대 인사를 관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각 단계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사실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는 데만 조직적으로 군 조직이 동원됐다는 것들이 밝혀진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다면 이것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 이게 단순하게 하급자 실무자들의 일반적인 일탈이나 문제만이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상선 차단이라고. 상선 차단. 윗선을 끊어라. 윗선을 끊어라. 네. 근데 이제 지금 경찰에서부터 이제 군 경찰, 군 검찰, 군 법무실 그다음에 국방부 법무실까지 지금 이게 쫙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여기서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전 법무실장이 예.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밑에서부터 보면 부실 수사도 있었지만 예. 부실 수사나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해서 계속해서 제가 봤던 느낌은 뭐냐면 상선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공군과 국방부가 상선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 전익수 법무실장까지 피의자 전환이 된 거예요. 현재까지. 예. 상선이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군 법무실까지는 갔다. 예, 그 공군 법무실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공군 참모총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사퇴했다고 그래서 민간인이니까 나는 소환에 응할 수 없어 이러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럼 말 안 되지. 끝났으니까 자기는 이제 퇴임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국군 법무실은 제대로 했느냐 그러면 국방부 법무실은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윗선에서 야 그냥 대충 덮자라는 어떤 지시나 뭐가 있었다면 전화나 뭐 문자나 뭐가 있었다면 어떤 처벌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직권남용. 있죠. 예,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직권남용보다 처벌수위도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직권남용의 결과가 단순하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군 담당자들이 약간의 직무 수행에 저해를 일으킨 수준이 아니라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몰고 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죄까지도 추가로 더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군 성범죄와 관련돼서 수사와 은폐 의혹이 이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번 이 사건에서만 이렇게 작동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고 이런 시스템인지. 이게 하나의 문화였고 이게 하나의 그들의 윤리였기 때문에 이 자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건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성 변호사 우선 배정 등등의 이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예. 그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안 지켰거든요. 아. 그래서 남성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으로 그것도 법무실에서 관장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런 국방부에 있는 매뉴얼은 굉장히 여러모로 많아요. 근데 매뉴얼이 제대로 수행되느냐 또는 매뉴얼 수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매뉴얼이 수행되느냐. 그러니까 시선 하나로도 피해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징계의 범위는 굉장히 넓을 텐데 실제로 형사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상선 차단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좀 파헤쳐서 예. 밑선까지 다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일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